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잠깐 멈춘다는 것이 꺼져서요. 강인선 기자입니다. 다비치 안경 매물로 인수자 안 보이네. 5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다비치 안경은요 2019년 말부터 국내 한 회계법인을 통해 잠재 투자자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김인교 대표이사 등 오너 일가 지분이고요. 매각 측은 100% 기준 1200억 원 수준의 가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빈치 안경의 2019년 삼각적 영업이익 에비타의 90억 원 수준인데 이를 기반으로 산출된 기업가치 배수는 13배입니다. IB업계 관계자는 2019년 말 중화권의 한 전략적 투자자가 소수 지분 투자를 제안해왔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무산됐고 최근까지도 다비치 안경의 유통망 등 관심을 갖고 접촉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있다고 했네요. 많은 건 아니겠죠. 김재관 기자입니다. 유로의 아버지 로버트 맨델 교수 별세했습니다. 맨델 교수는 성공적인 공동 통화 체제가 마련되면 인플레이션 실업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대신 국가 간 자본, 노동력 재화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재정 이전 등을 통한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 조건으로 들었고요. 이 때문에 맨델에게는 유로 설계자, 유로의 아버지라는 별칭이 붙었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맨델은 유로화가 결제 화폐로 공식 출범한 199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어요. 이 밖에도 그는 1970년대 유럽 경제통화 동맹 EMU, 유럽통화위원회 등에서 자문 활동을 하는 등 유럽의 경제 통합 추진에 깊이 관여했죠. 2008년엔 일본, 중국 간 합의와 적절한 조율이 뒷받침된다면 범아시아 통화체제 수립도 가능하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네요. 김홍일 기자입니다. 쿠팡은 지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대신 그를 뿜는 것은 학창시절부터 새겼다는 내가 가진 꿈과 근거 없는 자신감뿐이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의 어록이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 말만 갖고 스스로 창업가 기지가 강한 진념을 키워왔다며 여기에 오랜 적자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응원해준 투자자들과 고객들이 지금의 쿠팡을 만들었다는 게 필자 생각입니다. 둘째는 창업가 간 응원인데요. 서로 의지하며 버티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필자가 몸담았던 창업 공간인 디캠프와 프론트원에서 저녁마다 창업자 간 다양한 모임이 열렸어요. 독서, 기도, 운동 등 주제자가 다양합니다. 이들이 바쁜 와중에도 자발적 모임을 열고 참석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할애할 가치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은행 규제에 좀 더 유연해져야 된다고 하네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했던 SLR 완화 조치란 레버리지 비율을 계산할 때 총 자산에서 보유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는 편법인데요. 하지만 미국 대형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와 지급준비율 9%는 대출 74%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SLR 완화 조치가 시장금리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최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의회에서 그렇게 답했어요. 그러므로 완화 조치가 하는데도 시장금리는 뛰지 않는다. 국채를 판다고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국채를 급히 처분할 이유가 없다. 지난해 연준이 SLR을 완화한 이유는 대형 은행들이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려고 대출 총자산을 축소해 경제가 위축되는 일을 막으려는 데 있었고요. 그랬더니 부작용이 생겼어요. 노력도 하지 않고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니 대형 은행들이 현금 배당이나 성과급 지급 등으로 이익금, 자본을 처분을 늘린 겁니다. 그들만의 잔치였죠. 당황한 연준은 부랴부랴 이익금 처분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어요. 올해 그 제한을 해제하려면 그 원인을 제공한 SLR 완화 조치부터 끝내는 것이 수순이었네요. 그래서 그랬군요. 자, 알파그네 경제뉴스 오늘 잘 들으셨나요? 1, 2부로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